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안녕하세요.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4년 CBT 오늘 마지막 시간 갖겠습니다. 179번부터 200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179번 보면은 해밍 코드 문제인데요. 자주 나오는 문제죠. 원래 보내려고 한 BCD 코드가 1001일 때 해밍 코드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2의 0승에서 첫 번째 자리에 해밍 코드 P1이 들어가고요. 2의 1승 자리에 두 번째 자리에 P2 해밍 코드 들어가고 2의 2승 자리인 네 번째에 P3 해밍 코드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밍 코드를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넣은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1, 3, 5, 7에서 저희가 해밍 코드를 여기 짝수 페리티로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니까 2, 3하고 두 칸 건너뛰고 6, 7에서 해밍 코드라고. 세 번째는 4, 5, 6, 7로 해서 이렇게 해밍 코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1, 3, 5, 7요 노란색을 보면은 1이 피언 페리티가 모르고 3이 1이고 5가 0이고 7이 1이잖아요. 그래서 x 1, 0, 1이 돼서 얘를 짝수 페리티 만들려면은 P1은 당연히 0이 돼야지 짝수 페리티가 맞죠. P2는 2, 3하고 6, 7이니까 2, 3은 여기 P2 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이고 6, 7이 0, 1이니까 y에 1, 0, 1로 적은 거고 이걸 짝수 페리티 맞추려면 y 자리에 당연히 0이 돼서 P2가 0이 되죠. P3은 4, 5, 6, 7에서 1, 0, 0, 1이죠. 그래서 1, 0, 0, 1이기 때문에 4는 첫 번째 오는 자리가 몰라서 P3에 0, 0, 1이죠. 그래서 P3의 짝수 페이지를 맞추려면 P3가 당연히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P1, P2, P3 자리에다가 요 값을 넣어주면은 00, 11, 00, 1이 돼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좋은 문제고요. 계속 응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80번 리눅스에서 파일 시스템까지 합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CBT 처음 나온 문제인데요. 이걸 LVM, 로지컬 볼륨 매니저라고 합니다. LVM에서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 용량을 합쳐서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고요. 주로 서버 운영에 있어서 작은 용량의 하드를 하나로 합쳐서 대용량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스토리지 확장 및 변경에서 유연하게 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이퍼바이저는 호스트 컴퓨터의 다수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거고요. 컨테이너는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라이브러리 및 종속성과 함께 패키징하는 소프트웨어 실행 단위를 의미합니다. 오픈플로어는 여기 보면은 오픈플로어는 그 SDN이라든지 NFV랑 연결돼야 되는 건데요. 오픈플로어는 개방형 API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트래픽의 동작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다 아셔두는 게 나중에 응용 문제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1번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기통신 용무라고 합니다. 전기통신공사업법이 정의되어 있죠. 전기통신은 유무선, 광선, 그 밖에 전자적 방식으로 영상을 통신하는 거고, 전기통신 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전기통신 역무란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 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통신 역무라고 합니다.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82번 위성통신, 위성방송 등에서 C밴드 상향 주파수와 하향 주파수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LX, CX, QK 카가 있거든요. LX, CX, Q밴드, K밴드, 이제 카밴드로 이렇게 나눠 있죠. 그래서 1에서 2, 2에서 4, 4에서 8, 8에서 12.5, X맨이서 이제 규칙을 깬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C밴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C밴드의 상향 주파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8에서 4에서 8GHz 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여기 보면은 10이나 16 이런 거는 다 해당이 안 되겠죠. 10이나 16이 안 되고 높은 거를 우리가 업링크를 높은 거를 주로 쓰고 다운링크를 낮은 걸 쓰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해서 요 4에서 8GHz 이내에 있는 것을 정답으로 잡아주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9밴드는 16GHz에서 주로 쓰는 거고요. 여기 보면 12.5에 40 정도 되는 건데 카밴드는 이제 30GHz 쓰는 거고요. C밴드는
예, 쿠밴드는 16GHz, 다운링크는 12GHz 쓰고, 카밴드는 업링크에 30기가, 다운로드에 20GHz 쓰고요. C밴드는 4에서 8기가인데 업링크는 주로 고주파, 위에서 지상에서 우리가 쏠 수 있으니까 지상에서 쓰는 건 좀 고주파로 쓰고, 다운링크는 상대적으로 저주파를 쓴다. 나는 그걸 이해해서 정답을 1번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183번 정보통신 공사 관련 공사의 감리를 받은 용역자는 감면 배치를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 해서 감면 배치는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이거는 시도지사, 시청이나 도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감리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용역업 발주자는 용역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고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감면 배치에 관한 확인을 받아 그 현황을 특별시장, 광역,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등에 신고해야 됩니다. 184번 다음 중 동축해외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중요한 거 틀린 것이죠. 차폐 구조를 가진 케이블이고 외부 도체는 외부 도체는 이게 신호 전송이 아니죠. 외부로부터 그 노이즈를 차단하는 거죠. 이선식 케이블의 표피 효과를 보완한 케이블이다. 세심 동축 케이블의 내경은 1.2와 4.4 내경과 외경의 비는 1.2와 4.4mm이다. 그래서 이건 정답을 2번으로 잡으셔야 되는데요. 동축 케이블에 대해서 아래 간단히 설명했는데 누화 특성은 주파수가 낮을수록 나빠져서 60Hz 이하에서는 주로 사용하지 않고요. 원단 노화보다 근단 노화가 많이 발생합니다. 피부로 쌓여 있어서 케이블 디스크립트 케이블이라고 하고 중심 도체가 절연층, 외부 도체 피복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와 같은 케이블 구조를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고요. 프렉스 케이블의 외부 도체는 전자파를 주로 차폐 막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중심 도체를 통해서 정기적 신호 전송이 외부 신호로부터 전자파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하는 겁니다. 세심 동축 케이블 내경과 외경은 1.에서 4.4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상식적으로 신호 전송용을 외부 도체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2번을 쉽게 잡을 것 같습니다. 따르게 나오면 좀 더 어려울 수 있겠네요. 185번 다음 중 IP 주소가 B 클래스이고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망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적절한 서버넷 마스크는 그래서 일단 B 클래스면 2525 빵을 잡으셔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2525 빵을 갖고 서버넷 마스크를 해서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A 클래스는 25 빵 3개, B 클래스, C 클래스에서 이건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아서 IP 부분은 계속 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잘 푸시기 바랍니다. 186번 HDLC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HDLC 비트 지향이다. 바로 비트가 나와야 됩니다. 비트 지향, 바이트 지향이 아닙니다.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모두 가능하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 레이어 2에서 동작하고 오류 제어 방식으로 ARQ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HDLC 특징 정리하시고요. 187번 컴퓨터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하여 ISO에서 규정한 표준 네트워크 구조는 ISO에서 OSI 7 레이어를 정의했죠. 그래서 OSI 7으로 쉽게 잡으시면 되고요. 188번 다음 중 위성통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신호의 전송 시간이 지연된다. 위성통신이 좀 거리가 길다 보니까 고궤도 위성 같은 경우 또는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죠. 다인 접속이 가능하고 기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동보통신 한 번에 통신이 가능하다 해서 광역성, 고품질, 동보성, 회선 설정의 유연성, 내재성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전송 지연이라든지 강우 감쇄 및 태양 간섭 등의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특징이 되는 거고요.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규 문제인데요. 리눅스 단축키 중 터미널 문자를 검색하는 키는 해서 이거는 컨트롤 시프트 F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신규 문제가 이렇게 추가되는 것 같아요. 컨트롤 시프트 N 뉴 터미널 컨트롤 시프트 W 탭에서 실행된 터미널 종료 컨트롤 시프트 Q 현재 터미널 종료 컨트롤 시프트 F 터미널 내 문자를 검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신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요. 똑같은 신규 문제인데요. 틀린 것은 Shift 컨트롤 C 카피 복사하기 V 붙여넣기 이건 우리 윈도우랑 비슷하죠. 아래 한글이라든지 컨트롤 L 화면 클리어 여기 메모리 상태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콘솔 이동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F1부터 F12까지 해서 콘솔 이동하는 키로 해서 정답을 4번으로 잡으시고요. 이렇게 신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신규 문제는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91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범세계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전송 네트워크에서 50원, 51메가 한 바로 소넷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건 북미 계열에서 50원이라든지 STS 원 단위로 해서 51메가로 증가하는 거고요. SDH는 기본적으로 STM1을 기준으로 해서 155메가를 기준으로 해서 증가가 되는 거고요. 이게 3개가 되면은 155메가로 됩니다. PDH는 T1이나 이온을 얘기하는 거고요. OTA는 10기가를 넘어서 40기가라든지 100기가까지 우리가 증석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92번 다음 중 감년의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사 중지. 공사업자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사업자는 감년 후부터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으면 무조건 지시를 따라야 한다. 여기 무조건이란 말이 좀 약간 많이 걸리죠. 공사업자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공사업자를 바꾸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감리원 후부터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해서 설명으로 맞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의의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정보통신공사법 제9조에 공사 중지에 되어 있습니다.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서, 여기 보면은 발주자의 동의가 없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아닌 거고요. 발주자의 꼭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사 중지 명령을 받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1항에 따라 감년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193번 TCP 프레임의 헤더 구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거 22년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순차 번호의 필드는 TCP로부터 수신 TCP 송신되는 데이터의 스트림의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퀀스 넘버를 의미하는 거고요. 시퀀스 넘버는 데이터 흐름에 TCP 세그먼트에 넣어서 맨 앞에 바이트, 데이터의 맨 앞에 바이트에 넣어서 이거를 이제 순서를 점검한다는 거죠. 첫 번째 거, 뭐 두 번째 거, 여기 보면 이렇게 세 번째 거. 그래서 맨 앞에 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응답 번호는 응답 메시지 비트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만 제공된다. 헤더 길이, 헤더 렌스는 TCP 세그먼트에 있는 헤더의 길이를 4바이트 워드 단위로 나타내고, 윈도우 사이즈는 수심과 응답 필드에 지정된 번호로부터 수신할 수 있는 바이트의 수를 표시한다 해서 정답을 1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194번 집중하기에서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집중하기의 구성 요소는 단일회선 제어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집중하기랑 이제 다중하기가 있는 거고요. 집중하기는 통신회선의 동적 배분을 하는 겁니다. 동적이 있고 이제 정적이 있는데, 다중하기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회선이 있으면은 이 썸 나가는 게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집중하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모아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공통성으로 나가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회선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적으로 활성해서 써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제어기가 단일 회선 제어기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5번 광통신 장치 중에서 가입자 측 장비에 해당하는 거, 가입자 측에 들어가는 거 옵티컬 네트워크 터미널에서 우리는 ON라고 하고요. ONU는 현장에 있는 거고, 스플리터도 현장에 있는 거고, OL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국사에 있는 겁니다. 통신국사. 그래서 가정에 있는 가입자 측 장비는 ONT라고 해서 옵티컬 네트워크 터미널에서 통신사로부터 광 케이블이 가입자 댁내까지 확장되어 최종적으로 종단되는 그 종단 장치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OLT는 이걸 집선하는 장비고요. 옵티컬 스플리터는 광을 분배하는 거. ONU는 주거용 가입자 밀집 지역에서 중심부에 설치해서 또 분배해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유사 문제인데요. 다음 중 광통신 장치 중 통신국사 내에 설치되는 거, 아까 OLT라고 했죠. OLT가 통신국사에 있고 현장에서 스플릿돼서 가정 내에서 ONT에서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197번 0.111의 2의 보수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일단은 0.11의 1의 보수를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죠. 1의 보수를 하면은 0은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000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다시 또 1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1 더해주고 여기도 1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정수 부분이고 여기는 소수 부분이니까 1 플러스 1은 1이 캐리어가 발생돼서 그냥 0이 되는 거고요. 요 점에 소수 부분 더해주면은 0.00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198번 담수 중 1에 한해서 사용자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롬, 우리가 이런 거를 P롬, 프로그래머블 리드 온리 롬에서 P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예, 199번 100mV는 몇 dBm인가 해서 우리가 1mV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볼트 기준이기 때문에 20 로그에 1mV분의 V가 돼서 100mV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20이라는 거고요. 전력인 경우에는 10로그로 가는 거죠. 그래서 20 로그에 1mV분의 100mV가 돼서 mV 없어지니까 여기 100만 남죠. 100은 10의 제곱이 돼서 이게 앞으로 오면 40 dBm이 되는 겁니다. 예, 유사 문제 좀 풀어보시고요. 예, 200번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요소 장치로부터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올바르게 정리한 것으로 돼서 주로 CPU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주기억 장치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해당하는 걸 고르면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를 고르시면 됩니다. 201번 CBT 문제죠. 통합 관제센터에서 구성을 위한 필수 사항이 아닌 것은 통합 관제센터인데 이걸 헷갈릴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관제센터이기 때문에 폐쇄형 구조해야 되고 출입 통제 시스템과 개인 영상 정보를 보관해야 되는 건데 아마 2번하고 4번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통합관제센터는 출입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비인가된 사람들이 출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폐쇄형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개인 영상 정보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자 외에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고르시고요. 이 외에도 2024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이 관 케이블 재료 손실, 스푸핑, AM, FM 변주에 대해서 잘못된 거, 기가빗 폰, ATS 3.0 사용 방식 등등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정보를 줬는데요. 이거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복원할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만 언급을 했고요. 지금 나온 기출 문제를 계속 풀면서 기출을 응용해서 풀 수 있게 단순히 암기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면서 답을 잡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